개념원리 수학상 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108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실제로 판별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은 했으나 굳이 이름을 배우진 않았어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오늘 하는 내용은 앞으로 진짜 많이 사용할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공부를 좀 해 놓으세요. 자, 판별식이라는 거를 하려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좀 봐야 돼요. 근의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혹은 개수가 짝수일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 ac였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건 우리가 구하는 근은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실근을 가졌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실근인 거야.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근인 거야. 언제 중근이냐? 루트가 사라지면 중근인 거야. 루트가 사라지면 뿔마가 사라지니까 근이 한 개가 나오지.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근의 상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그 식의 이름이 판별식. 영어로 하면 discriminant.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D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 D, 즉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는 어떤 근을 갖는다. 근의 종류는 어떠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 두 개다. 근데 근 두 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야. 실근이다. 근데 그 실근이 달라. 그렇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B가 만약에 0이면, D가 0이면? 중근을. 그치. 때는 중근을 가져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중근은 실근일까 허근일까? 실근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 중근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근이 같아서 중복됐기 때문에 하나만 씁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두 근이 다만 같은 것 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별식을 쓸 때 제가 앞에 쓰는 것처럼 D는 뭐예요? 라고 꼭 쓰세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짝수는 식이 다르지. 얘는 판별식을 쓸 때도 쓰는 게 달라. 얘는 그 약분된 판별식이라는 의미에서 짝수를 쓸 때는 4분의 D를 쓴다. 약분된 식이야. B-의 제곱마 AC야. 얘는 원래 있던 식의 X의 개수의 절반인 거 알지? 그래서 이거 짝수 판별식을 쓸 때는 앞에 4분의 D라고 써줘. 약분된 식이란 뜻이야. 그것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조금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첫째, 얘가 실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판별식이 0인 것도 실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판별식이 0일 수도 있으니 그것도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09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 그러면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근을 구하면 근이 어떻게 될까? x는 4, 중근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내가 전개를 한 상태로 판별식을 쓰면 그 판별식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0이겠지.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에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때도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 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쪽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별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정말 완벽하게 다 설명한 거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푸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다만 110쪽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는 여러분이 할 거예요. 만약 127번에 계산을 할 때 비읍처럼 3분의 2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은 0 이런 거를 계산해 줄 때는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분수를 없애주세요. 3을 곱해버려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헷갈리지 않도록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1쪽에 있는 필수예제 6번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6번은 식 자체에 미지수 m이 들어가 있어. 그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갖는 m의 범위 구하세요 문제거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다이렉트로 그냥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야.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 그런데 여기 짝수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쓸게. 니네 이거 이제 주저하면 안 돼. 계산이 더 깔끔해지거든. 얘는 b 다시의 제곱. 절반은 이 그러니까 마이에서 2가 약분된 거지.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도 의미가 없지. 그러면 b 다시의 제곱은 3뿔 m의 제곱이다. 마 ac. a는 2고 c가 m제곱이지. 이게 판별식이야.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까? 여기가 9 더하기 6m m제곱 마 m제곱이야. 그래서 판별식 한 결과가 9 더하기 6m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조건이 뭐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인 6m 더하기 9라고 할게.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값을 구하면 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죠? 2니까 얘 이항시켜. 그 다음은 6으로 나눠. 그래서 m이 마이분의 3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자, 중근은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m이 마 2분의 3이겠지?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치? m은 마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의 판별식에서 세 개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확인 체크 131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필수 예제 7번. 얘가 조금 어렵다. 다음 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항등식이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항상까지가. 근데 언제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중근을 갖는 상황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중근을 갖는 상황이 K에 대한 항등식. 중근을 갖는 상황은 뭘 말하죠? 그치.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할 때 중근을 갖는 게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즉,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건데 얘도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짝수 판별식을 쓰면 이 B'의 제곱 마 AC는 A는 1이고 C는 얘야. 왜 K? 문제가 K라고 나왔으니까. 뭐가? 4분의 K. 이거 잘못 적었으니까. 4분의 D가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은 B'의 제곱만 AC가 됐죠.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볼까?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에서 K제곱 A제곱 B 더하고 1 뺀 K 0이래. 그러면 K제곱 A제곱이 사라지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마 1은 0이다.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K로 내림차순 정의를 했지. 이렇게 K로 내림차순 정의를 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의 아닌데요. K의 개수가 0이고 K가 없는 상수항이 0이면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A가 얼마란 뜻이죠? 야, 네모 K 더하기 세모가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고. 그럼 된다고.
그럼 K에 1000을 집어넣든 10,000을 집어넣든 항상 참이라니까. 그래서 A는 0, B는 1.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항등식의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항등식을 배운 지 좀 오래됐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잊어버리면 뒤쪽 가면 진짜 답이 없어져. 너무나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본인이 항등식을 잘 못한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필수 예제 8번.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면 우리는 어떤 조건 쓸까? 판별식이 0이다. 그치.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돼. 그런데 사실 그거 쓰기 전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혹시 기억나니?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로 풀었었다.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와요. 그 전에 어떻게 풀었냐면 x의 개수의 절반 제곱이 상수항이다 로 풀었다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판별식을 활용한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쓰면 돼. b의 제곱 마 4ac야. a는 1, c는 이걸로 풀었다고? 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눈여겨봐봐. 두 식의 차이가 있니? 차이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제곱을 했잖아. 4하고 2k 뿌릴 하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봐. 그럼 둘이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거를 이름을 붙여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거를 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했냐면 근해 공식 만들 때, 식 유도할 때 뒤에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근해 공식에서 그걸 공식화하면서 문자에 이름을 붙여서 식에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어차피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계산만 좀 꼼꼼히 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4k제곱 4k 뿌릴 마 4k제곱 뿔 4k 마 8, 0이다. 사라져서 8k는 7이다. 그래서 k는 8분의 7 나와. 너희도 계산하면 알겠지만 고등수학에서는 분수답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분수 나오면 오 이거 틀렸네 내가 이거 잘못 풀었네 답이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이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 일단 2가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3번째로 중요한 근각계수를 배울 거니까 숙제 좀 잘 해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